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희망 특강 들으시고 제가 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뿌리 깊은 희망 그 뒤에 있는 거 마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또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이제 졌어요. 이제 어떻게 좀 뭔가 이제 돌파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나에게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뭐냐? 희망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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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고 희망을 주는 것에 첫 번째로 저는 사랑을 꼽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가정이 있고 우리 옆에 이웃이 있고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피폐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빵 장수가 있었는데 이 빵 장수가 이 버터를 공급받습니다. 버터를 공급을 받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오던 버터에서 이번에는 버터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서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에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이런 버터를 이렇게 엉터리로 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이제 재판합니다. 농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이 버터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냈습니까? 이렇게 그 납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저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빵 딱 킬로그램으로 빵 사와가지고 그 킬로그램에 맞춰서 딱 돼가지고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빵 장사가 누구냐? 가서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고발한 빵 장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속여서 파니까 속인 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기심은 부메랑의 법칙으로 내가 속이고 하면은 다시 나한테도 속임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개, 저는 제가 제 눈으로는 못 봤어요. 이 개를 잡으면 한 마리를 잡았을 때는 뚜껑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를 잡으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못 나가게 잡아가지고 다 못 나온대. 다 못 나온대. 그래서 개는 결국 집단 자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너 못해. 발목 잡다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골에서 옥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신문을 읽다가 우수한 품종을 개량을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돈을 들여서 개량된 품종을 사가지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풍작을 거뒀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옆집 이 농장에서 그 품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고 그럼 나한테 파시오 했더니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안 가르쳐 주고 팔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농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 보니까 이 작황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또 떨어져요. 몇 해 지나니까 저쪽에 있는 그 농장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가서 봤더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옥수수가 이 별로 품종이 좋지 않은 옥수수 종자였는데,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오고 저 바람이 불어가지고 옮겨오고 결국 자기네 우수 품종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우수 품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옆집에도 같이 우수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법칙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나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옆집이 못 사니까 같이 짜부러드는 거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국에서 어떤 이 연구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딱 낙하산이다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낙하산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 제조업자한테 가서 어떻게 이 낙하산을 안전하게 만듭니까? 그러고 방법을 가르쳐줘 이제 물어봤더니 간단합니다. 이 낙하산 최종 검수원들을 잘 써야 됩니다. 최종 검수원들한테 맨 마지막에 검수된 낙하산 몇 개를 딱딱 하나씩 짊어주고 너 비행기에서 떨어져봐 이렇게. 절대로 불량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에 잘 만들다가 보면 남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주는 말하자면 법칙입니다. 뭐 이미 다 유명하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레드우드라고 이 특별한 나무가 있대요. 키가 100m, 이 폭이 지금 한 10m 이 정도 되는 나무들인데, 그러면 이게 서 있으려면 뿌리가 깊어야죠. 원래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뿌리는 깊지 않대요. 뿌리는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나무들이 살아있나 봤더니 밑에가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물도 생존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합심하고 협동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지혜를 모으다가 사자성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야, 그 사자성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배울 점을 많이 주는구나. 그 중에서 하나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예요. 줄탁동시가 뭐냐면 이 계란이 부화할 때 안에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줄, 밖에 있는 이제 이 어미가 탁. 그래서 동시에 딱 만나서 거기에 깨진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병아리 깨진 거를 보면은 어떻게 희한하게 깨진 부분이 병아리 조동아리 부분이잖아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어미 닭은 그 안에 이 병아리가 어디에 조동아리가 있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다가 그 안에서 쳐줄 때 밖에서 딱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박. 결국 내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줄이요, 줄. 안에서 톡 치는 거야. 그럼 밖에서 누군가가 또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허다못해 기러기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이 기러기가 굉장히 이 사회적이고 협동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러기가 맨 앞에 날아가잖아요. 이 맨 앞에 날아가는데 같은 기러기가 계속 날아가지를 않아요. 교대 근무.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지치면 맨 뒤로 와. 또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건 바람을 많이 타야 되니까 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기러기는요 서로 응원을 해준답니다. 이 여러분 끼르륵 끼르륵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서 앞에 날고 있는 기러기한테 응원해 주는 거래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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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가는 거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기러기는 의리가 있답니다. 기러기는 낙오자를 퇴출시키지를 않는데요, 끝까지 데리고 간대요. 기러기 너무너무 멋있어. 그러고 그런데 이 기러기가 이렇게 이제 V자형이나 이제 이 사람 인자형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역학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혼자 날아가는 거리보다 1.7배를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대. 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러기를 보면서 묵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이야 힘들 때 기러기처럼 응원해주고, 힘들 때 맨 앞에서 교대로 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응원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낙오자를 같이 데리고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또 이렇게 대형을 구축해가지고 가고 말이죠. 연합해서.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남한테 이 도움을 청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이 짐수레를 이렇게 끌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청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냥 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에휴, 그냥 혼자 끌고 가야지. 그러고 끌고 가다가 보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낑낑대는 모습을 보고 힘들겠다를 생각하고 옆에 와서 누가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멘.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희망 눈뜨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희망 뒤집어 보기예요. 일단 첫 번째, 고통은 축복이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그 독일의 플루타크 연구소라고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 뭘 연구했냐면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아내고 봤더니 공통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지 않고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고생 안 한 사람은 지혜가, 역경 우리가 할 때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들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같은 역경이 왔는데 성격에 따라서 지혜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답니다. 성격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은 거기서 지혜를 얻어낸답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괴팍한 경우에는 아무리 위기를 지내도 거기서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는 지혜를 내공을 쌓는 시기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조경을 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이 조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소나무 굉장히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상 또는 이 앞마당 정원에 이렇게 갖다가 심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이 성인병에 걸린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걸려서 뒤틀린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멋있게 보는 게 이게 뒤틀린 거야. 이게 고통을 겪고 이게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들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지 않고 목재로서 갖다가 예? 건강한 나무들은 잘라가지고 이제 집에 건축물로만 쓰는데 이 병이 들고 이걸 풍파를 이겨낸 나무들은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말쑥하게 하여간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맹숭맹숭한 그냥 이 집이나 진짜 적어가지고 이런 이런 제목이고 손이 그냥 손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그냥 이 인생의 연륜이 있고 그냥 다리도 또 이게 나 살다 보니까 휘어 그냥 다리가 휘고 그냥 허리도 좀 휘고 이런 분들은 하느님이 와 저거 감상하는 거예요. 작품인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우리가 우리 관점을 조금만 깨달으면은 우리 주변에 희망의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 불안 그러는데 아까 불안도 쓸모가 있다. 지난번에 불안도 쓸모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안은 우리를 도약시킵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발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두바이 그러면 부럽죠? 두바이 와 두바이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두바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두바이가 생겨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중동의 석유는 50년이면 고갈된다. 그럼 저 더 이상 석유가 안 나면 중동의 시대도 끝이다. 그러니까 이 두바이의 이 이제 왕이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끝이다. 좋은 시절도 끝이다. 그럼 석유가 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계속 존재하고 존속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서부터 이 위기감에서 이 불안감에서 이 오늘의 두바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는 어떤 불안이 다가와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트레스 그러는데 좋은 겁니다. 이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느끼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다 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절망이다. 그러니까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아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러고 절망을 느끼지만 일이 다 되고 나면은 무슨 절망을 느끼냐면 아유 이제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네.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유스트레스는 쓸모있는 우리에게 쓸모있는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디스트레스는 파괴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디스트레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압력이 왔어요. 압박감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압력을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싫어, 의무적이야, 막 이렇게 방어적이야. 그때는 이게 디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유스트레스는 이것을 내가 즐겨, 받아들여, 동인으로 삼아. 그러면은 그때는 유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똑같은 삶의 무게가 가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스트레스가 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환자들은 전부 다 무슨 환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생긴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하중을 줘야 되는데 다리에 하중을 줘서 스트레스를 줘야지 칼슘이 모여든답니다. 흩어진 칼슘들이 뼈로 모여드는데 스트레스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펼치면 칼이 이게 이제 뼈가 이게 두터워지고 말이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맨날 놀고 먹고 맨날 놀고 먹고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골다공증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스트레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활용하고 우리 이것을 우리 행복의 동인으로 삼자 이 얘기입니다. 또 이제 뭐 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실패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제일 큰 교훈은 성공했을 때 얻지를 않아요. 실패했을 때 얻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우리 오바마 그 특집을 봤어요. 특집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랬어요. 이 오바마가 이 대선 직전에 큰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예, 뭐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 오바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실수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이것을 학습했답니다. 만약에 그 승승장구 나갔으면 어쩌면 대선에서 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뉴욕 그러면은 뉴욕 대단하죠. 뉴욕 100년 전부터 뉴욕은 뭐로 유명했냐면은 살인, 도박, 매춘. 10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까지 뉴욕은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활락가야, 도박이고. 그랬는데 이 지금 요 근래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 관광객들이 이 문화 관광객들, 고급 관광객들을 얘기해요. 가장 찾고 싶은 도시가 뉴욕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지저분한 도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뉴욕 시장이 이제 한 30년 전에 이 뉴욕을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 불명예를 씻자. 아유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브로드웨이 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브로드웨이라는 것을 이제 문화 상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운명은 없어. 팔자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끝없는 낙오자도 없고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세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하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셨어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델마 톰슨은 군인 부인입니다. 군인 부인인데 저기 미국의 모하비 사막이라는 데에 발령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집이 통나무집이에요. 자연이 없어. 뭐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주 낙후된 곳이에요. 문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델마 톰슨 여인이 나가서 여기 동네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인디언들이요. 말을 붙여보니까 말이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절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 여기는 지금 전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고 편지를 딱 써서 보냈더니 아버지가 딱 달랑 2줄 답장을 보냈어요. 감옥 안에서 창살 밖을 바라보고 있는 2사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쳐다본다. 그 얘기를 듣고 느낌이 왔어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줬다. 그래, 그럼 별을 보자. 별이 어디 있지? 나가서 진짜 별을 본 게 아니라 찾기 시작했어. 이게 별이야? 저게 별이야? 인디언들을 만나면
말을 붙여봤어요. 막 바디랭귀지로 말이 통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기록을 남겨, 스케치를 남겨. 자연을 가면은 대자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또 기록을 남겨. 나중에 아까우니까 이거를 묶어서 책으로 냈어요.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던 한 여인이 여류 작가로 탄생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통나무집 뭐 하여간 뭐가 됐든지 여러분 전제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작가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요. 항상 반드시 가능성의 문은 다른 데에서 열립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두뇌가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다 했는데 생활이 좀 방탕했어요. 그러다가 장님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시리에 잠겼어요. 절망에 잠겼어요. 그런데 학구열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절망하다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는 데가 없어.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이 안 보이는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점자가 필요해. 점자. 그러면 점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점자를 만든 창안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눈이 멀지 않아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죠.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은 이런 위대한 말하자면은 창조물도 나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긍정하고 희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일을 이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어서 가서 구경을 잠깐 했어요. 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한쪽에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지금 수비를 맡고 있는 편에 아이가 14대 0으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지는데도 화도 안 나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 번도 아직 공격을 안 했어요. 우리도 공격하면 14점 나.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뿌리 깊은 희망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체험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꿰뚫어 보니까 그 희망이 있죠? 뒤집어 보니까 있죠? 그 희망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뿌리 깊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은 얼마나 힘이 되는가, 우리 삶은 얼마나 행복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희망 다이나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쓰러지지 않는다. 절대 희망은 쓰러지지 않는다. 사냥개가 여러분 달려갑니다. 30마리가 토끼 한 마리 저 앞에 뛰어가고 30마리의 사냥개가 달려갑니다. 딱 달려가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29마리가 차례대로 헉헉헉헉헉 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는 토끼가 보이지도 않는데 토끼는 이미 숲속으로 지나가 버렸고 열심히 숲속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알고 봤더니, 왜 저런 일이 생기나 알고 봤더니 맨 앞에 달려간 그 사냥개는 토끼가 뛰는 걸 보고 뛴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나머지 29마리의 사냥개는 앞에 사냥개가 뛰니까 같이 뛰다가
아 힘들다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러고 나 자빠진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뛴 토끼 저기 사냥개는 토끼를 봤으니까 그 토끼 잡아야지 뛴 거예요. 어려울 때 일찍 쓰러지는 사람은 목표가 없어서 일찍 쓰러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또 절망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이거를 좀 내가 극복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의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동시에 한 의자만 놓여 있답니다. 동시에 절망하고 동시에 희망할 수가 없답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자는 하나요. 하나를 절망이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희망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절망하고 싸울 게 아니라 희망이 앉게 해버리면 절망은 앉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여간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데를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은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잔가지를 칩니다. 우리의 관심에 잔가지를 쳐버려요. 그래서 희망은 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집중력을 가져다 줘요. 산만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눈빛도 달라. 예, 눈빛. 이게 흐트러지질 않아, 눈빛이.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아유 핸드백을 하나 사고 싶다. 그날부터 핸드백만 보여. 핸드백 가죽 핸드백 뭔 핸드백 다 데님은 다 핸드백이야. 그 전에 안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 핸드백 안 보여요. 여자들이 뭘 들고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저는 누가 뭘 들고 왔는지 몰라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지? 뭐 입고 왔는지 다 아시. 이거 관심이거든. 또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 입고 왔는지 아무 몰라. 지금 뭐 입고 왔는지 몰라. 그 관심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관심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가지가 쳐지잖아요. 장가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아지잖아요. 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소멸되는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SOS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이 희망은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이 희망을 도와주는 분이 나타납니다. 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어요. 기왕이면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TO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학을 보낼 돈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계속 마음속에 안 됐지만 물론 신부되고 나서 유학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바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많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공부를 하라고 그래도 못해. 이미 여기 안 돌아가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돌아갈 때 머리가 좀 말랑말랑할 때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에너지를 받으신 거예요. SOS를 딱 받고 저놈을 유학을 보내야지. 그래서 유학 자금이 마련이 됐고 그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유학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 안에 유학을 가고 싶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간직하고 하여간 파장을 보내 어딘가로 긍정적인 파장을 어딘가로 보내면 여러분 주변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수신을 할 거예요. 그러고 언젠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날 거예요. 희망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월트 디즈니랜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죽은 다음에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프닝 이 식에서 세레모니에서 이제 그 미망인이 이분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이 말하자면은 이 축사를 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월트 디즈니 씨가 만일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놀라운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앞에 분이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께서 이제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제 남편은 다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제 남편이 이미 본 것을 후에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봤던 거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 속에서 꿈 속에서 충분히 본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희망은 또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품고 희망을 그리고 희망을 말을 하면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 부러워하죠. 빌 게이츠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 빌 게이츠는 매일 자신에게 두 가지를 아침에 들려준답니다. 아침에 첫 번째 뭐라고 들려주냐 하면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오늘은 행운이 있을 것 같아. 매일 오늘은 행운이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자기에게 들려줬더니 오늘 빌 게이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꿈을 속으로만 품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말을 자꾸 하고 다니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무지개 원리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집필 작업을 하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을 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을 제가 읽고 거기에 있는 저자가 책을 내면서 150만 부가 이상 팔릴 것이다. 그래서 맨날 떠들고 다녔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나도. 그러고 제가 무지개 원리 나올 때부터 100만 부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이거 중국에 번역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직 번역도 시작도 안 되고 아무도 번역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때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미 번역이 돼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퍼졌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죠.
제가 이거는 말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어떻게 됐든 이제 신부가 되면서 그림을 그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오로처럼 살고 싶다, 사도 바오로처럼 살고 싶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이렇게 여행복이 터졌어요. 여행복. 계속 돌아다녀도 또 가야 되고 돌아다녀도 또 가야 되고 돌아다녀도 또 가야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희한하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희망은 인내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우리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명작이 있죠. 이 명작이 이제 자료 수집만 20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에요. 명작은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뭐 무지개 원리도 30년 걸렸어요. 제가 뭐 무지개 원리 쓸 때는 모아서 썼지만 곰삭고 지혜가 쌓여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게 좀 허무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배수진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용한 방어 기제, 희망의 법칙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이게 잘못하면 다 잃어, 잘하면 되고, 이러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분들이 뒤에다가 딱 쳐놓은 게 뭐요? 어차피 뭐요? 공술의 공수거다. 이뤄봤자 본전이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이뤄봤자 뭐요? 본전이다. 우리 인생에서 이뤄봤자 뭐요? 본전이다. 우리 본전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상. 자, 그러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자세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도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오는 도움은 천주교 신자만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신자만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이미 1636년도에 기가 막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인데 구포 남한갑이라는 분이 기록한 글인데 거기에 이제 인조 임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병자호란이 생겨서 청태종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았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바람은 완전히 딱 내리면 얼 정도의 그냥 바람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옛날에 그 군인들 복장으로 보면 속옷 입고 전쟁했잖아요. 속옷 입고 나가서 딱 그 보초 서야 되는데 그 비가 내려 촉촉촉촉촉촉촉촉 셔가지고 몸이 얼어 죽을 판이잖아요.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때 인조 임금이 이제 그 왕세자하고 둘이서 밖으로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늘에다 대고 빌었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거두어 주소서. 벌을 내리려거든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저와 제 아들에게 내려주소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못나서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늘에다가 빌었더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기록에 바로 기도를
마치자 비가 그렇게 떨어지던 비 하늘에 은하수가 나타나기 시작, 별이 보이기 시작. 그랬더니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쳤어. 바람도 이 온화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 기록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감동을 드리면 하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